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요새 오늘은 제가 북한이나 미국 상황보다도 한국에 대해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지 왜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지 조목조목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사는 지 2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리 국제 정세나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해서만 논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 진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저 정치인들 좀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여당이라고 여당을 대표한다고 하는 정치인들과 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를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저는 제가 25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처참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아니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여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다 못해 이제는 입에 담지 못할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영웅이고 애국자고 정말 우리 특검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그래서 너무 우파 보수를 많이 잡아였다고 2명의 대통령 수백 명에 달하는 보수 우파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총장 자리 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말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예뻐서. 그런데 지금은 공정한 수사하고 자기 쪽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던 조국이라는 저 조씨 전 장관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건 가관입니다, 진짜. 이건 이건 정말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여당이 이제는 공격하다 못해 자기들이가 임명해놓고 공격하다 못해 이제는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유시민이 좀 보세요. 유시민이 저 북한 젊은 청년 2명이 자갈 물리고 포승줄에 묶여서 북한 보위부 놈들한테 넘겨줄 때 저 살인하고 한 사람 잡아서 넘겨줬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고 이야기했던 저 살모사 같은 독사 같은 저자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나 보십시오, 여러분. 검찰을 공격하다 못해 이제는 자기 계좌를 이제 들춰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 방송 무슨 알릴레오 유튜브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확신하게, 확신성 있게 검찰이 나를 사찰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을 사찰했다. 이거는 노무현 재단을 사찰하고 나를 사찰하게 해서 한 것으로 나는 안다. 내 계좌를 다 들여다보았다. 아주 검찰을 공격하다 못해 이제는 없는 것도 꾸며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음 대권을 내다보는 여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 사람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랬지 않았어요. 양정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연구원장하고 토크쇼 할 때 중이 제 머리 어떻게 깎냐? 나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 입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살모사 같은 독사입니다. 이 유시민이. 인간도 아니죠.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 2 청년을 북한으로 넘겨보냈을 때 그 독재자의 손에 죽으라고 파시즘의 손에 그 불쌍한 청년 2 사람을 넘겨버렸을 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저는 저자를 인간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북한은 미국과 전쟁 준비를 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그것도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를 쏘겠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정찰위성을 띄워가지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미국이 공격하면 미국만 공격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공격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이 유시민과 같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나는 이 유시민이라는 자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가 2,500만 원 북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치범성에서 죽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김정은을 두둔하는 이야기만 죄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다 검찰을 공격하다 못해 이제는 공수처법이라는 무슨 법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공수처라는 것을 신설하겠다고 날뛰고 있고, 거기에다 선거법이요? 밥그릇 싸움하는 그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편법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제는 누독이 아니라 걸레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개혁입니까? 그게 선거 개혁이고 선거법 정치 개혁입니까? 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입에 올리기조차도 아주 역겹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한 3자 입장에서 이걸 볼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몰랐을 뿐이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 사람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언제 다 문을 닫고 심지어 권리금 한 푼도 받지도 못하면서도 더 이상 손해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빚을 질 수가 없어서 식당에 문을 닫고 나가면서 울면서 나가는 사람들 저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시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고 했는데 불쌍한 탈북민 한성홍 모자가 굶어 죽었고, 또 불쌍한 탈북민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자살에 떨어져 죽었고, 오늘은 또 세 사람이 대구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지서, 가스비, 전기비, 물세 이런 관리비를 비롯한 이 고지서가 너무나도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함에요. 그걸 내지 못하니까 자식들과 함께 딸과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그 많은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복지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고요? 거짓말이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하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히시덕거리고 비실비실 웃고 다니지 말고 제 국민이나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아서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지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 그냥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그렇게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소리 들으면서 이제는 오리광대 짓까지 한다는 오리광대까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유치원 어린이 아이들이나 생각할 법한 것을 생각해내는 바보 몽통구리라는 말을까지 들으면서 아직도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식량 5만 톤 지원해주고 의료비 지원해준다고 하는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요? 김연철이는 그건 뭐 호수아비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김연철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호수아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 그런 걸 지시하는 저 문재인 머릿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이 받아줬습니까? 오히려 더 험한 말이 나왔죠, 여러분. 미국을 상전처럼 또받들고 그냥 그렇게 비굴하게 노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안을 주다 못해 짓밟아 버리는데도 이젠 습관이 돼서 그것도 모르는, 무안을 당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모르는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제까지 이런 우리가 수모를 저 어린 독재자한테서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제가 북한의 정찰국 요원 테러분자 6명이 침투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또 2명의 부부 간첩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요건을 위조해가지고요. 근데 그 위조된 요건을 어떻게 비자를 받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상 정보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공안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 체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체포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그것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이라고 합니다. 부부로 들어와서 지금 며칠 됐다고 합니다. 공안당국이 잡지 않으면 또 뭐 공안당국이라서 다 같은 공안당국이 아니죠. 윤석열 검찰청에도 아마 공안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 간첩을 잡는 공안부서가 있겠죠. 왜? 국정원은 안 하니까. 그리고 경찰청 안에 보안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국도 있고. 저는 그 사람들과 한번 힘을 합쳐서 이번에 들어온 그 간첩 부부를 반드시 밟은 세권에서 그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운명 공동체라는 올빠진 소리나 죄치지 않나. 어떻게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운명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여러분? 하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절반 공산당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지금 청나라 시대입니까? 왜 우리가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됩니까? 저 독재국가인데. 공산당 독재국가입니다. 홍콩을 짓밟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뽑아준 것은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당신한테 나라를 임시 잘 이끌어달라고 맡겼습니다. 왜? 잘 이끌어주리라고 보고 맡겼는데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음 정권 때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뽑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잘하면 문재인 당신이 잘했더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선 주자한테도 유리하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이 또 속아서 또 맡기겠습니까? 나라 5년 동안을 다시. 당신은 이 나라가 당신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 꼴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나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당신, 이 대한민국이 당신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명심하고 함부로 어디 가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요? 이건 정신병자도 아마 이렇게는 말 안 할 겁니다.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맡겠다는 거 착각하지 말고 이거 당신, 우리 국민, 우리 국가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국민 세금 함부로 쓰지 말고 자기 쌈짓돈 꺼내도 쓰지 말고 함부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이제 2년 동안이라도 정말 억울하게 불쌍하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서 가게를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과 함께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지 않겠지만 관심 가져야 합니다. 당신 그렇지 않으면 임기 후에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말을 하지 않자고 했지만 대구에서 한 여성이 딸과 아들과 함께 자살한 그 뉴스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국내 정세에 대해서 또 당신이 어떤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논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지, 왜 그 많은 복지 자금은 다 어디로 가는지. 최근에
한간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원전을 파괴하고 무슨 환경 오염이라고 하면서 또 환경을 살리는 환경 에너지라고 하면서 태양광 에너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쏟아부은 돈을 누가 공유했냐면 그 싸구려 중국산을 수입에다가 산을 깎고 들판에다가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건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직접 해로 전기를 모아서 조장하는 장치가 폭발하는 거 불타는 보셨죠? 그런데 거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누가 가져갔냐? 문재인 축군들과 친북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모든 태양광 사업에 올인해서 돈을 뜯어먹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가지고 퍼져나갔죠. 저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호이네라는 사람이 이번에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돈은 다 어디다 빼돌리고 부도를 냈는지 어쨌든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호이네가 도대체 난 누군지 잘 몰랐는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운동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친북 좌파나 아마 종북주의자거나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그냥 부도내서 일반 자기가 데리고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그 봉급을 주지 않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이 호인의 하나의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한간에서 떠들던 친북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모두 낱낱이 조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번에 인터넷에서 떠들던 이야기가 실제 상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을 감출 수 없다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해서 들통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송철호 사건도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청와대에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한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낙마시키다 못해 짜고 청와대와 경찰이 다 짜고 나서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당선되는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좌파 독재, 종북 독재야말로 얼마나 악랄하고 극악한지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조씨 전 장관, 법무장관 사태, 그 가족 사태, 정경심 사태, 그 딸, 자식 이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터진 송철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님 반드시 이 모든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나마 정치와 결탁하지 않은 정치와 충견이 되지 않은 훌륭한 검찰총장님과 검사님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먼 훗날 역사에 기록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저 유시민이와 같은 저 살모사 독사의 날름거리는 혓바닥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애국 보수 국민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김정은 정권 반드시 무너뜨리고 저 김정은 정권을 북한 2,500만 반 김정은이가 하루빨리 제거되기를 바라는 일반 백성들과 반 김정은 세력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도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후원과 격려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항상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사랑해 주시고 마산, 울산, 대구, 부산, 저 전라북도, 전북, 광주 정말 어제는 전북에서 사시는 부부께서 찾아오셨는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원에서 찾아오신 부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지원을, 후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